네, 어제 710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평범한 1주택자 입장에서 이번 대책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금에 손이 많이 갔고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두 번째는 이제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여기엔 종부세가 포함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물건을 팔 때 내는 양도세.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 쪽은 뭐 예상한 수준의 대책이 아니었나 싶고요. 근데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보유일 때 또는 다주택일 때 그 세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그 마지막으로 취득세, 이 부분이 가장 쇼킹했습니다. 취득세가 정말 엄청 많이 올랐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자료는 원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획재정부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면은 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밑으로 이제 끌어내리면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아마 제일 위에 있을 겁니다.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라는 게시물을 보시면 그 안에 별첨 자료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있어요. 이걸 열어보시면은 이제 상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목차는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두 번째 주택 공급 확대, 세 번째 세제 강화, 네 번째 임사제도 보완이죠.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같은 경우는 1주택자 입장에서 크게 상관이 없죠. 이 청약제도와 관련된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제 무주택자, 젊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세제 강화부터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이에요. 근데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전 인구의 1%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평범한 1주택자한테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래도 한번 보면요. 현행 0.6%에서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기준입니다. 현행 0.6%에서 12-16 대책 때 0.8%로 올렸고, 이번에 개정하면서 1.2%로 올라갔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대상이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게 2배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표가 낮은 구간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과표 기준별로 종부세가 나오는데, 제가 뭐 1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뭐 공시가액이 뭐 13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와이프랑 저랑 각각 이제 공동 명의로 하면은 이제 6억씩 빠지니까 12억을 13억에서 빼면 1억이 남고, 그러면 과세 표준 3억 이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2% 해봤자 뭐 1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뭐 30억, 40억 되면 이제 몇 천만 원이니까 종부세가, 그게 이제 세율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부담이 있겠죠. 하지만 평범한 1주택자가 뭐 30억, 40억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큰 타격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그 양도세인데요. 양도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특히 단기로 갖고 있을 경우에 1년 미만 갖고 있으면 70%, 2년 미만 갖고 있으면 60%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원래 중과가 됐었었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 중과해서 20% 중과가 돼요. 그래서 기본 세율에다가 플러스 20% 중과돼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주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종부세도 고민이 되고 양도세도 고민이 되고. 자, 마지막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2주택자부터는 8%, 3주택자부터는 12%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주택자로서 나중에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주택을 하나 더 살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생각 이제 못 하게 됐어요. 제가 한 주택만 더 사도 2주택자가 되고, 그러면은 8%의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거 뭐 이래저래 다 하면 거의 10%의 취득할 때 세금이랑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10억짜리 아파트 사면은 거의 1억에 가까운 세금이랑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쉽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네,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인데요. 뭐 결론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1주택자가 임대사업자인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물론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가면은 또 보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국토교통부 치고 들어가면은 네, 요 사이트로 들어가게 되고, 아래로 내리면은 또 보도자료 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정책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보도 참고자료를 열어보면은 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 개선, 그 다음에 주택공급 확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배들한테, 네, 그리고 신입 직원 들어오는 분들한테, 젊은 분들한테 좀 꼼꼼히 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민영주택에도 도입이 되고, 그동안 월 평균 소득 기준이 낮아가지고 이제 여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자기 소득이 좀 되더라도 이제 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자기 소득이 좀 높았다고 하더라도 네,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인데, 네, 3기 신도시 등 네, 앞으로 청약이 많이 남았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네, 꼼꼼히 살펴봐서 네,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임사 네, 제도 보완 나오는데, 전 추진 배경에 임대차 3법 도입 전 예비 단계라는 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임대차 3법이 어떤 식으로든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를 주고 있는 네,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전세를 관리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결론으로 가서 네, 이제 다주택으로 부자가 되는 거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주택 말고 비주택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뭐 상가라든가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유동성은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쪽에도 사람들이 또 관심을 또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원래 많이 하시던 분들은 금융자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주택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네, 피해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사 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이제 매매가 줄 테니까 생각이 들고, 이사 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를 통한 네, 부의 사다리, 네, 이건 이제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